먹구름 뒤에는 밝은 태양이 뜨시 행복을 찾아가는 하얀 빛의 비둘기. (5.18) 광주 민주화운동 39주기를 앞두고 결정적인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시 광주에 있었던 미군 요원 김용장 씨. 북한 침투세는 전두환이 만든 허위 날조된 것입니다. 북한 600명이 광주로 왔다는 주장은 다시 말하면 미국의 정보망이 완전히 뚫렸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5.18은 계획된 시나리오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계엄군 발포 바로 그 직전에 헬기 타고 광주에 온 전두환 전 대통령. 39년 전이요? 지금 정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군의 침투설. 마산에 부산에 만일에 총가를 들고 그래서 막 전라도 강주 사태 안 날 수도 있지. 안 그래요? 부산 받은 사람들은 그런 뭐 머리 깨지고 신경사고 뭐 그런 건 어디서 하소연합니까? 이 마음은 죽어요. 이거 이제 한 두세 개 모이지. 이것도 모이고 이 정신분열이야. 30대는 그거 갔다 와가지고는 40대 초반에 술로 살았고 서울 와서는 약을 잠을 못 잤거든. 그날 40년 전이지. 예비군 훈련받고 오다가 덴버대가 지내갔는가 봐요. 파수도 불도 들이고. 그래 날 술이 너무 많이 취했으니까 또 오는데 막 옛날에 그 뭡니까 경찰 곤봉 있지. 그걸 맞았는데 기절했어요. 피가 완전 바닥에 범벅이 되겠죠. 목이 세 군데 이상 터 있으니까 30발 집었으니까. 그리고 고문하면 좀 했다 그러고 고문 안 하면 또 안 했다 그러고. 그 3일이나 4일인가에 그 진술을 썼다니까. 파수도 불지로 대모 주동자라. 아직까지도 그 생각하면 경찰 같은 경우는 잡아 지우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고. 박정희 대통령 하면 어떤 생각입니까? 산업화하고 보릿고개 있는 게 좋은 거예요. 통일배 쌀 심어가지고 시골에 그대서 쌀밥 먹는 사람 드물었어요. 응? 우리 어릴 때는 또 쌀밥 먹는 사람 드물었는데 그 당시 다 배부리 밥 먹고 그랬잖아요. 그 나라의 경제 발전에 많이 그걸 했으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뭐 불만이 크게 있고 뭐 그거는 뭐 별로 없었어요.
1961년 5월 16일 일찍이 피로서 조국을 지켰던 우리 국군 장병들은 골기했습니다. 정명내각이 구성되고 다음날 국가재건 최고회의 청사에서 전 강요들의 취임 선서식이 거행됐습니다. 내각수반 장도영 중장을 비롯해서 장도영 전 의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부의장이 된 박정희 소장을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 본인과 같은 불운한 군인이 없도록 합시다. 유신 헌법이 박정 공포됐습니다. 이번에 처음 주권 행사를 하게 된 영예 근혜양과 함께 서울 종로구 신교 궁정동 투표소에서 투표했습니다. 대통령 긴급조치를 선포하여 헌정질서 파괴를 구원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하고 학교 내외 집회, 시위, 성토, 농성, 기타 일체의 개별적, 집단적 행위를 금하고 여기에 위반하거나 이 조치를 비방하는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그 도서관 쪽에서 쭉 이제 미라부 다리 쪽을 거쳐서 운동장 쪽으로 내려가는데 저 멀리서 이제 어떤 사람이 막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 야밤에 누가 저렇게 과음을 지르지? 이라고 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내한테 다가와요. 근데 가까이서 들어보니까 살아있네! 살아있는 사람들 많네. 야, 강민아, 너 왜 이 밤중에 이렇게 혼자 떠들고 다니나? 그럴 게 아니고 저 구정문 앞에 다방에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내가 네 이야기를 들어줄게. 무슨 일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울분을 토하는지 모르겠으나 다방에 가서 내가 들어줄 테니까 가자. 그게 있고 한 보름 후에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직접 그 유물을 배포하면서 강당 앞에 가서 오늘 드디어 피 흘려 투쟁할 때가 왔다. 같이 나와서 우리 싸우자. 구호 외치고 노래 부르고 하니까 와 터졌다. 교수들도 막 내다보고 완전히 비상이 걸리. 유신철배 독재 타도 우리의 소원 통일 부르면서 대우를 형성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위가 이걸 주면서 청년 학도에 너희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 공평한 소득 분배, 그다음에 YH와 같은 이 반윤리적 기업 엄단, 정치적 모든 국민에 대한 정치적 탄압 중지하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15일날 진거리는 밖에서 뿌리고 없으니까 아이고 안 된다 가버렸죠. 유신 독재를 반대하는 민주 선언문을 만들고 그거를 학교에서 딴 데는 그게 예의치 않으니까 학교 안에서 유인물을 배부하고 운동장에도 돌리고 각 단과 대학별로 돌고 최종 마지막에 도서관에 모이자 그랬는데 도서관에 가서 마지막 배우를 했는데 그때까지 어제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뭐라고 생각했냐, 제가 우리는 학생 조직이 없다.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데리고 나와야 한다. 시위대로 조직해야 한다. 이 밖에서 일방적으로 뿌리는 거야 하고 잡혀가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었다. 1차적으로 어떻게 시위대를 조직할 건가. 그래서 수업 시간 전에 들어간다 했는데 이게 적중한 거예요.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는 전혀 내가 일단 학내 시위를 성공한다.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제 불어나고 스크럼장 운동장을 돌면서 이제 유신철배 이런 걸 독재타도 이런 구호를 외치니까 경찰들이 오히려 먼저 문을 열고 페퍼폭으로 쏘면서 학교 학생들을 자극한 거죠.
그 블랙마리아라고 해가지고 이 최루가스를 뿜는 그걸 가지고 본관까지 들어와 가지고 본관에 막 최루탄 던지고 해가지고 완전히 부산대학이 쑥대밭이 된 거라. 그게 학생들을 또 자극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 전체가 일어나게 된 거죠. 부산대에서 남포동 제 부영극장까지 24.5km 15마일입니다. 마라톤보다 나 더 어려운 게, 왜냐면 잡히면 연행도 되고 구금되고 두드려 맞고 고문당하고, 그러면서도 이것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가 시내까지 나갔다. 지금부터 국기 강화식이 거행되겠습니다. 6시에 남포동이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그때 국기 하강식을 했었습니다. 국기 하강식을. 지나간 사람 다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죠. 그거 끝남과 동시에 그냥 함성이, 여기 있는 학생들 전체 함성이 와 하는 함성이 생긴 거예요. 와 하면서 이제 유신철폐, 독재타도 여기 그 구호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이제 대공부서하고 정보부서에 이래 있기 때문에, 대공은 뭔가 하면 앞에서 소요를 일으키는 본인이 자경의식이 되어가 있는, 뭔가 물이 묻어 있는 애들은 사진을 찍어야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체포를 할 수 있거든. 그거 찍으려니까 막 대드는 거지. 그러니까 내 목숨이 살아야 되는 거지. 뭐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도청에도 산발적으로 들어가서 막 기물을 뿌고, MBC, KBS, 방송국 뭐 그런 데도 침투를 하고. 그 온천 2동에 그 밀감 도매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무슨 세금 하나가 제정돼 가지고 엄두당도 않은 세금만 부담되고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때가 17일이 있어, 17일. 그런데 그 동사무소 잔치 오고 유신 축하잔치, 저기 좀 유지급들 데리고 밴드 데리고 노래도 하고 가수도 왔는지 소리 밖에까지 학생들이 올리니까 학생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잔치냐. 아니 그 유리창도 깨고 그랬어요. 돌로 던지고 새끼들 말이야. 그래 남포동도 불질러보고 백차도 엎어불고 그런 일이 터졌죠. 부산 마산은 4.19 때부터 같이 움직이는 달입니다. 4.19 때는 마부 사태예요. 4.19는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 그딴 시위가 마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발포를 해가지고 15명인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부산으로 가고, 부산에서 또 막 와글와글 하고, 이게 결국은 서울로 가죠. 순서가 마산, 부산, 서울. 주도하는 학생도 고등학생이 주도합니다. 고등학생이 마산, 부산, 대학생은 그때 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로 오면서 대학교로 간다고? 제가 뭐 오래돼서 다 기억은 못 합니다만은, 나 지금 기억나는 부분은, 부산에서 우리의 학우들이 지금 피를 흘리면서 반유신 독재에 항거하면서 싸우고 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난 지금 또 마산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 대학생이 뭐 하는 거냐?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의 정치사는 대학생이 이끌어왔다. 자유의 나무는 피를 마시면서 자란다. 자유의 나무는 피를 마시고 자란다. 나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 참 감동적인, 참 멋진 멘트였어요.
그러고 뭐 다 일나가고 교문으로 이제 나가 시비가 시작된 거지. 마산에서는 3.15 탑이라고 아주 상징적인 그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서 모이자고 했는데 거기를 이제 경찰이 원천 봉쇄를 하고 있으니까 모이지를 못하고 거기서 이제 2차 시위가 무산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다시 조금 더 이동해서 시간 중심과 오동동 다리, 가야백화점, 또 당시에 이제 공화당사, 민주공화당 경남 제1지구당 당사. 8군데 파출소가 파괴됐는데 그 어떤 파출소는 뭐 서너 번씩 파괴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게 전신전화국, 시청, 마산경찰서, 우체국 뭐 이런 곳을 다 이제 시위대가 그 타격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막 번지게 되죠. 양적 파출소 가서는 제가 이제 앞에 서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가니까 다 도망가고 없더라고. 양적 파출소 갈 시간이 한 9시 아마 9시 좀 넘었는가 9시 전인가 뭐 그랬습니다. 그 정도 갔는데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일단 그 현판을 깨 부수고 안에 그 파출소 안에 이제 그 박정희 그 사진이 있었어요. 대통령 사진이. 그 사진이 있어가지고 사진을 떼었나 이래 내가 여기 해가지고 그 사진에 불을 붙여라 이래가지고. 친구가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딱 떼가지고 책상 위에 딱 그 올라가고 아로마 씨로 밟아갖고만 냉치고 그 이제 여관 부르고 그 나올라하는데 복전에 총이 있단 말이야. 그 내가 가빈총 그걸 다 관기야. 그 걔네 그 철장 안에 때가 있어. 철장 안에 있어 하게 이제 이 친구들이 막 철장을 뚝 차면서 막 이제 뺄라고 막 이제 막 아마 책상 같은 거 내가 치하면 내려고 1등이라 그거 안 된다. 우리가 맨몸으로 왜 싸움을 해야 되지 이해하는 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총을가 나오시면은 강주하고 강주 전에 이 문제가 또 안 생겼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979년 5월 30일에) 마포 시민당 당사에서 시민당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김영삼 총재하고 이철성 총재 그리고 이기택 부총재 출마해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결정적으로 김영삼 총재를 다시 총재시켜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뭐냐면 기자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김영삼 총재가 또 총재를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가만히 놔두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야. 절대 못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 소리를 기자한테 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난지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 금방 다 전국으로 퍼져버렸어요. 그 시민당 대의원 전국의 대의원들이 그 말 듣고 김영삼 총재가 확실하게 야당 총재구나.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는 김영삼 대통령을 총재를 밀어야 된다. 그러니까 포를 몰아준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제 박 정권은 계속 실수를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저기 경남고 성군 하이면 뭐 두매산골에서 새마을운동으로 전기가 온 동네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아이들을 대학을 안 보냈어요. 학교 친구들 중에서는 아마
여잔데 대학을 간 게 저가 유일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참 친한 사촌 언니가 있었는데 공장에 갔어요. 언니를 비롯한 많은 아이들이 그랬죠. 그러니까 YH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당사까지 찾아갈 정도의 용기를 냈는데도 그런 대접을 받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양심의 가책? 여튼 잠이 안 왔어요. 구미 여러 나라에서 각광을 받는 국내 대규모 가발 공장이 서울 면목동에 섰습니다. YH 무역 수출 회사에서는 인모와 인조모리를 원료로 해서 연간 450만 달러의 가발을 미국, 호주 등에 수출한다고 합니다. 제가 70년도 입사를 할 때 노동자가 4,0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하루 16시간 일을 하고 2,500원인가 한 달에. 그때 기숙사비가 1,500원이었어요. 한 달에 2번 놀고. 결국은 YH가 이제 몰락을 하게 된 거는 가발이 사양이었잖아요. 79년도 7월 말쯤 회사가 이제 폐업 공고하고 그러면서 기숙사에 있다가 기숙사 문을 또 뜯고 또 끌려나기 직전에 우리가 어디로 점거 농성을 갈 거냐. 그때 이제 총재께서 그 대변인이 된 나를 불러가지고 지금 빨리 나가서 아침인데 빨리 나가서 시민당 우리 당사 사무실 문을 열어줘라. 그래서 우리 비록 300명이지만 죽기로 각오하자. 동아일보 석간에 난 거 보고 우리 이 싸움은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거 하자. 그리고 이제 김영삼 총재도 바로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는 여러분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해결하도록 돕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차지철이가 만든 특수 특공대 경찰인데 그놈들이 이제 무슨 주먹이 벽돌이더라고. 20분 얻어맞았는데 내가 기절했습니다.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눈을. 그러는 가정에 솟아받는 가정에 우리는 김경수 동지가 이제 죽음으로 발견됐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김영삼 총재가 뉴욕타임스 기자를 하고 인터뷰했습니다. 내가 기자를 모시고 이제 인터뷰하기 조선을 했는데 그 기자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기사를 보고 박정희 대통령이 공화당 수뇌부를 불러가지고 김영삼 의원 제명해라. 탄압을 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YS를 도와주는 전부 그렇게 됐어요. 부마 민주항쟁은 어느 날 갑자기 터진 사건이 결코 아니다. 70년대 초부터 부산 경남 지역에서 반유신 반군사 독재 싸움에 끊임없는 투쟁이 70년대 초부터 있어 왔습니다. 72년도 10월 17일 유신이 터집니다. 그 다음에 75년도 혜성같이 나타난 김광일 변호사가 동아조선 광고 사태 때 광고를 냅니다. 동아 죽으면 나라 죽고 동아 살면 나라 산다. 이러한 문구로 광고를 냅니다. 부산 시민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이 어떤 변호사냐 이렇게 된 거지.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이거는 서울서 난 사건인데 부산에 미치는 영향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서울대학교 김상진 군이 75년도 4월 11일 서울대학교 농대 학생 김상진 군이 하고야 아는가? 민주주의는 지식의 산물이 아니라 투쟁의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어제를 봉선하기 전에 내일을 체념하기 전에 치밀한 이성과 굳은 신념으로 이 처참한 일당독재 야성을 향해 불태진의 결의로 진격하자. 이것이 민주주의와 국가를 위하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 사랑스러운 조국의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길이며 이것이 영원한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길이라면 이 보잘것 없는 생명 바치기에 압도함이 없노라. 나의 앞으로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은 조금 더 동요하지 말고 완전한 이성을 되찾아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갖다가 명실상부하게 거기서 활복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서울 농대 학생 김상진 군의 활복 자살 사건. 이 사건이 터지고 바로 모든 국민들이 같이 호흡을 맞추지를 못했어요. 부산극장 앞에서 반유신 유서를 나눠주면서 외치는데 부산 시민이, 부산의 전체 야당가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아무리 언로가 막혀도. 저기에 가면 어떤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있고 어떤 목사가 계시고 하니까 또 장소는 언제든지 또 공개되어 있고, 그때는 두 사람만 모여도 집시법으로 걸리고 이럴 때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모이는 거는 신앙 예배를 보기 위해서 모이는 거니까 사실은 학습을 하기 위해서 모여도, 토론을 하기 위해서 모여도 이걸 규제를 못 하지 않습니까? 정부기관에서. 그러니까 많이 모여들었죠. 우리 모두의 자유와 기쁨이 충만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의 어떤 양심, 신앙의 어떤 자유,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리 독재 정권이라도 쉽게 탄압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부분이 저때는 있었을 거고, 그때 마침 그 부산 YMCA에 계시던 최성훈 목사님이 저희 교회 전도사님으로 오시게 되었고, 그 목사님이 또 다시 77년도인가 정식으로 저희 뭐냐면 그 목사님으로 그 취임을 하시면서 소위 그 중부교회가 그 부산의 어떤 그 유신 운동의 그 민주화 운동의 하나의 그 선봉이라 할까, 그런 그 시절이 바로 이 70년대 초반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매주 이 중부교서 형사가 매일 와가지고 목사님 그 메시지를 메모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했느냐면 부목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많이 모였어요. 중부교회 잘 아시네. 그 중부교회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야, 우리는. 거기 한 번씩 나타나면요, 학생들이 대거 모이거든. 단상에다가 내가 노원기를 갖다 놓는데, 함석헌 씨가 한 달에 한 2번 내려오면 그 애들을 자경의식 시키고, 그런 발언을 해가 최 목사하고 함석헌 씨하고는 그때는 뭐 기관이나 관에서는 아주 참 머리 아픈 사람들로 봤죠. 대학생하고 학생회에서 나오는 회지가 있었습니다. 그 회지 이름이 책방골목이었습니다. 그 회지 이후에 그 인사말에 유신 따위는 말고 이런 문구가 딱 한 줄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저희 교회 대학생 3사람이, 한 사람은 글을 쓴 죄, 한 사람은 인쇄한 죄, 한 사람은 배포한 죄,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동아대학생 1명, 그 다음에 부산대학생 2명 해가지고 3명이
대통령 긴급조치법으로 역시 감옥에 갔고, 그 정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용인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심지어 그런 유신헌법을 만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면 우리 세대 때 어른들까지도 용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희 생각은 많이 달랐죠. 좋은 책을 매개로 해서 그래도 좀 사람들, 의식이 있는 사람들을 좀 모아보자. 그리고 그걸 통해서 거기서 또 독서 토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좀 얘기도 좀 마음 놓고 하고 우리들의 의식도 좀 더 고양시켜보고 7, 8년 4월에 처음 이제 창립을 했는데 그때는 뭐 방송국의 아나운서 또는 신문사 기자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회원들 중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TV 프로그램 같은데 이렇게 이제 홍보도 해주고 신문에 기사도 하나씩 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은 이게 애매한 거예요. 딱 금지시키기도 애매하고. 아니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 이상하다 하면 전부 해소다 해버려. 그래 우리가 해소하면서 그 사람들은 돈 주고 파는 건데 그 금리를 나와가지고 양서가 아니다 하고 도장 찍어갖고 해소할 때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 어느 책 나오면 그걸 들고 가서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뭐 계속 그 양서 골목에 가가지고 보수동 책 골목에서 그걸 또 찾아내야 된단 말입니다. 부마항쟁이 25주년이 됐구나.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마 민주항쟁 25도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권과 민주주의가 철저히 유린당하던 그 시절 부산과 마산 시민이 일어섰습니다. 오 대통령님이 양서협동조합 조합원이셨고 또 그 부마 항쟁 때 잡아넣지 못해서 군부 정권이 안달복달하던 사람들을 이제 다 묶어 넣은 게 이른바 불임 사건이니까 불임 사건은 결국 부마 항쟁의 한 결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막 차고 들어와가 이 새끼니 김일성 지령 받았지. 이른바 양서협동조합하고 관련되었던 선후배 하여튼 뭐 만난 거는 막 전부 다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졸조 폐지 뭐 고문하지 뭐. 제발 이제 이 상황만 죽어도 좋다. 그리고 좀 얻어맞다가 못 견디니까 가서 막 벽에 가서 막 머리를 박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새끼 박으려면 좀 더 세게 박지 이 새끼야. 뭐 이제 빨리 좀 죽여주세요 이제. 그럼 내가 임마 너를 왜 죽여 이 새끼야 이러면서. 근데 두고 천천히 죽일 거야 이 새끼야. 그때 내가 죽으려면 이 안경을 벗어서 팍 깨가지고 그리면
이런 데를 막 그리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체제를 정복하고 뭐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뭐 저거 저거 이러죠. 자기 딸나 이제 우리를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아주 어슬픈 변호사 노무현을 만나지 않았다면, 또 그 이후에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가족들하고 또 면회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제 그런 정신적 그 방황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취재해서 못 나갈 사진은 미리 포기를 합니다. 미리 보내주도 않습니다. 시위는 거의 없죠. 부마항쟁 일어나기 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16일 날, 그날이 아마 내가 처음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이 온천천을 따라서 동래서를 지나오다가 한판 붙은 거예요. 동래서 앞에서 경찰하고요. 붙었는데 그걸 내가 왜 그걸 잘 아느냐, 그걸 아느냐면은 그 지나간 버스 탄 사람이 그걸 찍었습니다. 사진 중에 하나의 그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을 절 주면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내가 줬어서 절대 하지 말라고. 이게 접니다, 이거. 카메라 들고 옥상에 올라갔더만 안 보이더라고요. 기록은 해놔야 된다. 신문에 쓰든 안 쓰든 지고 나가는데 국장이 편집분이 보더만 어디가 그러더라고요. 배문 와서 취재갑니다 그랬더만 하지마 그러더라고요. 4시, 5시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떨어져, 국회신문, 국대필 떨어져 자서 죽어라고. 신문에 한 줄도 안 났거든요. 양쪽 신문 다 그렇습니다. 한 줄도 안 났습니다. 그날따라 이제 성기 일어나서 집에 왔죠. 근데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나다 하면서. 선배입니다. 당직 선배, 당직 기자입니다. 야, 파출소 불직으로 그랬다는데 현장 기록해야 안 되나? 그래서 뭐 들어 나갔다가 사진 몇 장 찍다가 또 들여맞고 이제 필름을 빼서 제가 양말에 감췄습니다. 양말에 감췄는데 이 양반이 카메라를 딱 열어보더만 열어보고 요게 저 필름 셔터 막입니다. 그래서 이걸 쭉 뜯어가지고 확 빼더라고요. 그 기계 하나 부셨죠. 그래가지고 그때 찍었던 사진은 양말에 감추고 양말 속에 감추고 이제 부산에 신문사 하나 더 있었고 서울 중앙주도 있었고 그러니까 누구도 기록했겠지. 알고 보니 저 혼자밖에 기록 안 했더라고요. 나중에 병원에 가니까 전치사주라고 그러는데 소영웅주에 빠져가지고 취재하지 말라는데 막 나가서 취재해서 회사 기물이나 파손하고 다닌다고. 그 말이 지금도 뭐 안 잊힙니다. 이제 계엄령 떨어지고 나서는 군이 벌써 회사 정문을 점령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모든 기사, 뭐 사진 이런 거는 모두 가지고 검열받으러 가야 됩니다. 시청 2층에 만들어놨던 계엄사령부 보도처가 이렇게 이 아저씨가 바로 국제신문 출입하는 보안사 직원입니다.
그 학생들이 몇백 명, 몇천 명씩 이제 열로 들어오면 그 뒤에 따라 들어오는 게 또 군인, 경찰, 정경 이게 또 따라 들어옵니다. 그럼 철이탄 가스를 막 쏘거든요. 그래 우리가 장사도 못하고 이랬어요. 왜? 가스가 다 들어오니까. 그럼 학생들이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열로 들어와요. 우리 집으로. 들어와갖고 주방으로 가면 도람가 있어요. 그럼 거기 물이 꽉 담기 있다니까. 그러니까 눈을 씻는 거다, 거기서. 이 눈이 따가보면 눈을 못 뜨니까. 그래가 이제 들어오면 경찰들이고 군인들 들어오면 없다고 아무도. 그 우리도 문을 닫아보는 거라. 그때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시위를 같이 했어요. 부마사태 때는. 애들이 이제 데모를 하고 막 저걸 하니까 국민들도 따라서 지 자식이 저걸 하니까 따라서 호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마사태 때는 니네가 없어요. 전부 다 장사하는 사람이고 지나가는 사람이고 같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들어오면은 바로 상을 차려줘요. 이제 손님이 먹다 남은 걸 그 위에 차려줍니다. 조금 아까 이제 빈 소주병과 술잔을. 그러니까 아까부터 앉아있었던 것처럼 위장을 시켜주는 거죠. 시위하다가 만약에 이제 통금 시간이 다 됐는데 버스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고갈비집 할머니가 그 2층 다락같이 조그만한 데 있어요. 재워주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먹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뭐 어디 뭐 밖에 어떻대요? 자갈치는 오늘 조용했습니까? 국회의장은 어땠습니까? 혹시 서면 소식 들었습니까?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통기가 다 되는 거예요. 경찰들이 성과를 못 올리면은 주점에 가다가 이제 학생들 술 마시면은 두 가지로 보잖아요. 옷에 체류탄 냄새 나는지 운동하시는지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죠. 왜냐하니까 이제 직장인들은 대부분 구두를 신고 다니니까 운동화를 신으면 학생이다. 체류탄 냄새가 옷에 배어 있으면은 데모하다 왔다 이렇게 본 거죠. 부영의제 앞에 차가 다 불타고 그때 내기 심하게 했다면 여 장사 아까리지 그 장사 못 했다. 체류탄을 뿌려 눈이 따가 아들 눈에 체류탄 맞아 오면 내가 다라이 여기다 물렀다가 어떤 시키가 얼른 가거라 얼른 가 퇴마하지 말고 등둘지만 학생이 다친다. 돌미니까 바우깨기다. 맨들에 들어놓으면 충경들도 들어오고 학생들이 말하게 해놓고 막 이런 말을 할매요. 사진들과 단지 보소이 충경들이 조그마한 카메라에다 우리 사진 찍는 거 한번 봐서 찍어주소이 그 말도 했는데. 이 정도 되겠네. 빛나는 창원하고 요 쪽에 되겠네. 요 근처에 이제 나래위 술집도 좀 있었어요. 그래가 이제 술집에 내가 이제 문을 열고 뛰어간 기지. 뛰어간 게 이제 앞에는 이제 술 먹는 그이고 그냥 방은 안쪽에 있더라고요. 그 문을 빼꼼 열더라고. 아줌마 내 지금 내 좀 살더라. 지금 괜찮은데 쫓기고 있다 했더만 빨리 들어온다 이랬대. 그래 이제 방에 뛰어간 기지. 그 아줌마하고 그 경찰들이 이제 저것도 내 잡으러는데 저 밑에서부터 잡으러는데 오케네. 그럼 경찰에서 방 안에 이 누구냐 이라고 내 남편인데 지금 아파가지고 지금 많이 아프다고 그러다 하겠는. 경찰들이 보고 저거 분명히 들어오는데 크고 나는 이제 그 안에 이불 속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겠네. 그 이후에 내가 못 찾아본 게 내가 미안고 지금은 이제 찾을 길도 없고. 장기 독재에 대한 불만, 김영삼 제명에 대한 불만, 부가가치세에 대한 불만 이런 게 축적되는데 또 학생 시위가 가세를 해가지고 불을 지른 것인데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고 마치 뭐 당시에 야당이 선동을 했다든지 김영삼 세력이 선동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보고를 하는 부서가 있었을 거라고.
근데 김재규는 자기는 정확하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잘못한 점이 많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화가 왔어요. 윤무선 대통령한테서. 왜 그러시고 그러니까 아주 급한데 좀 안공동으로 좀 와달라. 처음엔 그 얘기를 해. 10월 26일이 어떤 날인지 아느냐 그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학교에서 이등박 문의를 쏜 날짜가 바로 11.6이요. 결론이 뭐냐면 나보고 변론하라 이거예요. 그게 내가 제일 먼저 가서 면회한 거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느냐. 김재규 정보부장으로서는 말이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걸 건의했는데도 하나는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응? 그리고 자기는 부마 사태는 이거는 민난으로 봤어요. 자기가 갔다 왔는데 이건 민난인데 만약 이대로 유신 독재를 해 계속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전국적으로 민난이 일어날 거다. 가사 말씀은 이제부터 사태가 더 악화되면 내가 직접 쏘라고 발표 명령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차지철 경호실장 같은 사람들은 캄보디아에서는 300만이라고 하는 것도 희생을 시켰는데 우리 대한민국 200만 희생하면 뭐 희생한다고까지 그 뭐 문제될 거 있느냐고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소름이 끼칠 그러한 그 일들입니다. 차이소리 한자는 이 버러지 같은 놈들고 머리가 끼야끼가 해가지고 빵 한참 있다가 대우식을 좀 짜십시오. 이게 마지막 해갖고만 내 배를 말 했다고 이거 그렇지. 저 혼자한테 한번 쏘고 해놓은 게 그리고 옳죠. 마지막에 그거 듣고 가시죠. 예예. 김재규 장관도 자기가 다 가봤는데 나보고 민난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이걸 보통으로 보면 안 돼. 부마 사태를 그걸 보통 무슨 뭐 시위나 하고 뭐 이런 거로 보면 안 되고 이거는 민난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게 확대되면은 이거는 말이야 걷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 부마 사태라고 하는 것이 그 유신 독재를 종지부를 찍게 하는 말이야 중요한 참 그 모멘트가 됐다. 하는 것이 완전히 입증이 되는 겁니다. 부마 1979 유신의 심장을 쏟아 개막식을 축하하는 테이프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부마 함정이 좀 더 연극이나 노래나 그 당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안 죽고 살아 있었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지금 죽었거나 아니면은 반신불구 중정 팔국장을 영도수에서 제가 그 팔국장을 직접 만났거든요. 남산을 간다. 남산은 뭐 남산 가면 그는 반신불구니까 간첩되는 거니까 박정희가 죽으니까 긴급 조치가 해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고문도 다 없어졌고 그 행도 이제 짜가지고 역시 교도소도 언젠가 저 학생들은 나갈 것이다. 저는 더구나 이제 국가보안법 전과가 있으니까 관련시켜서 부마 함정이 불순 세력이 배후에서 조종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느 날 하루 밤이 떡 지났는데 갑자기 이 아들 태도가 싹 달라졌어. 뭐 엎드려서 좀 주무시죠. 옆에 지키던 군인의 말씨가 딱 달라져요. 그래서 갑자기 밖에서 막 이상한 소리 듣더라고. 그러다만 박정희 죽었다. 그러다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찰들이 우리한테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유순해지더라. 그때부터 면회도 되고. 김재규가 그 사를 안 했다. 안 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꾸로. 나중에 세월로 이 박정희가 복구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회귀되게 하는 거 보면서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이승만보다 더 비참하게 끝냈어야 됐다. 그래야 전두환도 나오지 않았고 강주도 나오지 않았고 우리가 처음에 죽을 각오를 했으면 그 죽더라도 그걸로 끝났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이제 3월달에 나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5월 17일 16일이겠지. 5월 16일 날 밤에 저희 집이 그때 연산동 살았어요. 그 밤에 밖에서 막 그때 제가 이름은 지금 현재 이름은 김동욱인데 옛날 이름은 김백수였어요. 밖에서 백수야 백수야 부르는 거라 누가. 그래 나는 친구들이 온 줄 알고 야 누구 하고 야 그때 그 당시에도 이러면 좀 어두웠어요 집이. 야 누구 나가니까 네가 백수가 누구신데 여기? 네 백수 맞네. 나도 딱 불빛 주더만 딱 가에 딱 차더만 차에 딱 태우더라고. 군발이가 둘이 옆에 서갖고 막 갖다 바르려나. 여기서 참으면 저 가서 저 같으면 저거. 그러고 한 30분 조지더라고. 와 이거만 내 죽었다 싶어도 그래 막 엄살 피우고 아이고 내 죽는다 하고 막. 그걸 한 30분 또 가니까 부산에서 좀 한다는 그 요시찰 하는 사람들이 그 뭐 동아대도 있고 다 와 잡히가 있더라고. 그래서 한 20일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있다가 이제 나왔는데 그때가 이제 전두환이가 강주 사태 진압하기 위해서 만일 강주를 진압했을 때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 학생 운동하는 아들이나 요시찰들이 일어날까 싶어서 예비 금속했네. 그러고 그날 밤에 하여튼 뭐 잡혀가고 진짜 개그치 마치 그때 딱 그 지하 그 하여튼 해병대 기야 뭐 완전 봤는데 가려고 하는데 와 모두 빨라 그 사람 하여튼 조금만 더 가면 죽겠더라고. 하여튼 그래갖고 전부 다 그래갖고 다 잡혀 한 40명 정도 잡혀갔대.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는 젊은 혈기로 막 했지만은 그에 따르는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났죠. 제가 이제 15평형대 매일 잡혀가니까 이제 가서 그 당시 15평대 가면 뭐 겨울이잖아요. 10월달에 춥잖아요. 우리 모친은 아들이 추운 세는 바닥에서 자는데 내가 어디 뜨거운 방에 나갔고 겨울 내내 참 방에 불을 안 떼셨어. 우리 부친은 또 YS하고 우리 김영김 씨 같은 우리가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옛날부터 서구에 김영삼이 그 지구당 그 위원이었어요. 아버님이. 그래갖고 영감이 맨날 술만 먹는 기라. 이제 이제 망했다고 집안 이제 뭐 엉망대포고 뭐 손자들이고 뭐 조카들이고 이제 뭐 전부 다 뭐 안 되니까 뭐 우리 집은 망했다. 맨날 술 잡숫고 이래갖고 2년 만에 가시잖아. 가남으로. 술 맨날 뭐 인생이 뭐 하여튼 그런 어떤 그렇게 이제 지금 내가 60이 넘어갖고 세상 살아보니까 자그마한 어떤 행위가 또 각자의 사람의 인생에 그런 디펙트가 될 수도 있고 또 안 그러면 또 그거 뭐 상승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더라고. 그래서 체포할 때부터 나를 조사를 하고 구타를 했던 그 동네 경찰서 그 행사를 기억을 해요. 그분이 임행식인지 임행직인지 물론 뭐 그분이 연세가 많아서 지금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때리다가 자기 감정에서 상승 곡선을 타는지 자기가 자기를 주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눈이 휙 돌아가는 것 같아.
진짜 그 순간에 난 그 사람 얼굴이 악마로 느껴지는 그 이후에 제가 오랜 기간 그 악마스러운 얼굴에 아주 내가 막 노이로제 걸리고 굉장히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 포인을 하면 막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막 엄청난 모멸감 같은 것들. 그리고 그냥 면전에다 침을 받는다든지. 군대를 가가지고 또 그 연속적인 일이 벌어지더라고. 이 새끼 빨갱이 같은 놈 새끼 하나 들어와가지고 이 새끼들 뭐 어쩌고 하면서 저녁 뻑하면 불러내가지고 또 구타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복부에 절개를 거의 31cm 정도. 장 파일이 오면은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들이 밖으로 조금씩 나오다가 대전차 지뢰 맷을 하는 교육 훈련이 하나 있었어. 내가 느꼈어. 뭐 주르륵 하고 흐르더라고. 그러고 난 정신을 딱 잃어버렸죠. 전문적인 용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장기 치료를 요하니까 우선 약물 치료부터 시작을 하자. 아마 두드려 맞고 하는 이런 부분보다도 심리적으로 모멸감, 그 군 검찰이 침을 받는다든지 냄새 난다고 발로 툭 차면서 가라든지 그 나쁜 훈맹 이놈들 와서 요 몇 명은 총살 행위다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하무슨 꿈을 꾼다니까요. 꿈속에서 그런 생각이 탁 들어 깜짝 놀란다고 그럴 때는 한 번씩. 그러면 며칠간 굉장히 우울하고 한청이 들리고 특히 제일 생각나는 게 그 이명사 그 사람 얼굴만 생각하면 그 악마 같아요. 그 사람은 막 이게 정말 자기 동생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냐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은 인간이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감정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오로지 자기가 원하는 실적으로 자기를 빨리 끝내버리고 우리가 받는 고통 그러한 어떤 부분에 대한 그건 너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다. 그런 사람 그 사람 얼굴이 참 아직까지도 내 암시 나타나. 전문 주치의 쪽에서도 가해자 쪽으로부터의 진정된 사과나 이렇게 화해의 어떤 손길이 왔을 때는 굉장한 그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또 들었기 때문에 또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한번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네 경찰서인데요. 네. 아까 말씀한 임행직이나 임행식이란 분은 그런 이름을 가지신 분은 전혀 없으십니다. 당시에 임시성이 한 분이었다고 하는데. 선생님, 그거는 좀 찾기가 힘들 것 같은데 79년도 당시에 네. 그렇게 성만 가지고는 좀 찾기가 힘듭니다. 이 기술은 어릴 때부터 뭐 국민학교 뭐 졸업장도 못 받고 가서 이 기술을 배웠지. 검행 기술 배웠잖아. 그 나이가 그래 66이니까 그래도 뭐 그거 가서 그만이 고생해도 그래도 요래 빼면한 기술이 있으니까 그래도 밥은 잘 먹고 한 공고 살았잖아. 야, 영광 라이터 하는 데는 라이터 만드는 내가 금형 기술이 좋았거든. 그래, 거기서 금형을 하고 친구들하고 다 같이 시작하가 술 한잔하고 남포동 파출소 앞에 나오는데
갑자기 뭐 데모하고 있는 거야. 와, 정말 와 데모하러 가고 그거 보는데 20-30명 그대로 막 딱 막 포위망 쳐가지고 그냥 그대로 찾아다시고 그때부터 두드리 맞기 시작했지 뭐. 아무 영문도 모르고 부산 시민들 다 내보내고 객기에서 오는 사람 대구, 거제, 창원 요래 세 사람 황창문 그다음 내 황상윤, 옥상열이 제일 째면한 사람가 고문을 시키는데 말도 못하지. 그래 옥상열이는 나를 모르는데 언제 두드려 패니까 저 사람이 시기가 됐다 이러네. 내가 알면 네 아는 가기네. 친구 생일이라 가지고 남포동에 놀러 나왔다가 저녁 먹고 한 9시경 조금 넘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 저 오다가 불난 거 보고 우리 뛰어와갖고 구경할 때를 뛰어와갔거든요. 한 5분 정도 봤나? 보고 있으니까는 진압대가 온다는 누가 감을 지르더라고. 저 사람이 술을 빼내고 네가 불질을 했는가? 네가 술을 꺼내주고 저 사람이 불질을 했는가? 하여튼 모르는 사람이다. 나도 별로 안 지르고 모르는 사람이다 하면은 이제 구타라 때려. 파출소에 불질라고 시켰다 이거야.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그럼 네 아는 가기네. 아니라면 얘 할 때까지 또 빼는 게다. 그 얘 대답밖에 할 수 없지. 한 응언이 속에는 용서는 안 되지. 그건 글만만 하는 것 같으면 내가 그 고생 안 하지. 그 임시방편으로 비할생에서 뭐 했는데 그 할 때만 해도 아, 이 사건이 이렇게 크게 번지는 사건인가를 생각을 못 했다니까. 이래갖고 대부리 누우면은 수건을 한 사람 딱 씌우는 게 아니고 수건을 가리게 씌우면은 너 뒤에 좀 남는다 아닙니까 수건이. 그럼 한 사람은 땡기면 이래 되거든 목이. 그러면 한 사람 준자가 무릎을 붓는 거라. 숨을 못 쉬어. 죽는 줄 알았다니까. 배우가 누구냐, 이 배우가. 뒤에서 누가 시키느냐. 그 고등학교 3회짜리한테 누가 뭐를 시키겠습니까? 고등학교 3회, 대학생도 고등학교 3회짜리한테. 야당에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라 이기라. 제가 그때 집이 영도고, 영도 지구의 국회의원, 그때 현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김상진 씨라고. 신민당에. 그분이 고등학교 우리 1회 선배다. 그 사람 시키다고 대라, 이제 이 시기라. 대전교도 이제 다 살고 나오는데 어머니하고 대구서 여동생들하고 형제가 다 왔거라니. 지금 이제 집에 들고 가려고 가고 있는데 또 뭔가 옆구리 막 항상 거기 가면 안 돼. 가자. 바로 또 이들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삼천교육대. 검은 과거를 씻으려는 이 수련생들의 일과는 나라와 이웃의 사랑과 봉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참된 인간이 될 것을 맹세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고 갔다 한 1년 3개월 만에 집에 갔죠. 이제.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대가리는 막 바라깡까 까가 얼마이잖아. 그래도 네가 살아서 그래 집에 오니까 우리 둘째 아들 고맙다 하면서 막. 안에 이제 돌초로 가가 어머니 사수에 가가 막 이래 무지도 받고 자 이래 잘하고 있습니다. 뭐 내 속으로 그래 이야기하고. (30년) 되니까 자다가 형님 식당에서 딱 꿇어앉아가 비는 거야 내한테. 형님 미안합니다.
니 잘했는가? 형님 아닙니다. 내가 형님만 안 물고 갔어도 형님 고생 덜 할 낀데 형님을 내가 진짜 지도 내 고문 이것도 못 이기가 형님을 집어 여십니다. 진짜 아프긴 많이 아파요. 아픈데 그래 그나마 그분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조금은 치유가 안 되나 그래서 40년 전에는 부산의 동아대학교의 학도 호국단의 문예부장으로 지냈습니다. 부영극장이 개봉관이에요. 그럼 그 개봉관 같은 그 몇 군데에서 대학생 단체 동원을 했었습니다. 그 단체 동원하는데 부영극장의 챔프라는 영화를 단체 관람 동원을 했거든요. 그래 거기 하나 일종의 언어가 됐고 암호가 됐죠. 단지 문예부장이니까 그 역할을 그 동원 단체 동원을 맡은 사람이니까 네가 새끼 챔프 동원 네가 했네. 그래서 그때까지 들어왔던 수많은 학우들이 내를 불고 갔구나. 유치장으로 그 이어갖고 일단은 그게 있으라 이러더라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는데 단지 하나 옆에 비명소리만 자꾸 들려요. 사람 고문당하는 소리, 비명소리 이런 거. 그게 알고 보니 용수행이더라고. 밤새도록 그래요. 죽였지 그때 그 용수행을. 고문이 너무 심하고 너무너무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이거는 너무 불법적이다. 내가 죽었어. 이 정권이 어떻게 했는가를 알려야 되겠다고 뛰어내렸다 하더라고. 뛰어내렸는데 이제 경찰관이 뒤에서 잡아가지고 널뛰지는 않았는데 그래갖고 또 이게 어디서 또 그러나 이래가 또 이제 고문당하고 5월 17일 날 예비검속이라 해가지고 데리고 갔으니까요. 엄청나게 또 육체적인 학대가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개머리판으로 패는 거 기본이고 죽기 전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중환자들은 이걸 올리지 않습니까? 그 옆에 이 보호대 올리지 마라. 내가 창살 안에서 너무너무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또다시 이래 하니까 창살 안에 있는 것 같다. 올리지 마라. 87년이 6.29 선언이 있었던 때 아닙니까? 많이 아픈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빠가 하는 말이 이제 좋은 세상이 오는 것 같는데 나는 그걸 못 보고 가겠다 하면서 내가 다 됐구나 이런 거를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가족들에게 유서를 쓰려고 종이를 펴가 적으려고 하는데 너무 할 말이 많고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될지 몰라서 내가 도저히 적지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다 잊고 가라. 뒷일은 우리가 할게. 오빠 눈을 감아라. 그래 말했어요. 그래서 자꾸 울면서 눈을 못 감았어요. 숨이 끊어져도 눈 뜨고 있어서 제가 손으로 눈을 감겼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약속했지. 오빠 부탁한 거 내가 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해줄게. 부마특별법이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다시 진상규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국가가 아무 자료도 없는 우리 보고 증명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인과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국가가 증명해 줘야 된다 아닙니까? 중에 사람이 안 들어서 밤새도록 사람을 기다렸거든. 기다리다가 그래도 사람이 안 들어서 날이 그러고 샜다 아닙니까? 그렇게 나는 이제 또 일하러 가야 되는 기라. 그래갖고 뭐 설마 일이 됐다는 걸 모르고 이제 내가 일하러 가는데 일이 이제 내가 양덕 쪽으로 가야지 뭐 우리 집에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 어저께 덮은 치로 이제 오른쪽에 있었는 기라. 예, 오른쪽으로 입고 나는 왼쪽에 앉아 있었으니까 모르지.
왼쪽 오른쪽에는 사람이 이제 누워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그게 해갖고 나는 왼쪽을 탔으니까 못 봤지요. 이제 이제 일하러 들어오는 사람이 아이고 언제냐 데모 나도 살 때면은 그 사람이 하나 죽어갖고 이렇게 덕분에 하는데 그때서 내가 일시뿐이라. 거의 보름 있다가 저희들이 경찰서에 갔을 때 형사가 주민등록증을 저한테 줬습니다. 주민등록증이 도시락 안에 있었다. 그래서 늦게 찾았다. 거기에 항쟁이 가장 심한 장소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100% 그 부마 사태 때 돌아가신 거는 맞고, 그 다음에 머리 뒤에 수건을 싸놨는데 이물질이 그냥 축 처지가 있더라고. 수건 안에, 흰천 안에. 그러고 이미 약간 배 쪽에는 부패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어머니는 긴급하게 일단 찾았다는 안도감에 그 다음 날 뭐 장례 치를 여유도 없이 그 다음날 시신을 찾아서 바로 화장을 했죠. 금시 사건 보고서는 한 35년 만에 찾았죠. 그 당시 그 조사위원이 마산에서 올라간 조사위원이 찾았는데 제가 그걸 보고도 또 깜짝 놀랐죠. 거기 조작이 되어 있었으니까. 행여자 시신은 20일 날 유족에게 인도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전에 정부에서는 정부 조사위원 구성을 제가 쭉 봤는데 아 이거는 기대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역시나 조사보고서 결과가 나오는데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엉터리였다. 제가 부산 당시 기자회견장에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진실조사위원회가 아니고 진실은폐위원회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 진상조사위원으로 마산에서 파견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회장 들어가니까 그럼 뭐 증거를 가지고 온나 그분한테, 조사위원 마산에서 파견된 그분한테 증거를 가지고 온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지금 산에 계시는데 그분이 내려오면요 진짜 피를 토하더라고. 이게 무슨 진상조사냐고. 깜깜한 밤에 경찰의 습격으로 앞에 선 사람들이 습격당했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다. 이런 증언은 다 있어요. 그때 습격을 당해서. 그러다가 이 사람이 정통으로 맞은 거예요. 그래가 한참 뒤에 죽었어요. 거기서 구토를 하고 피를 흘리고 한참 쭈그리 앉아 있고 섰다가 앉았다가 일어서가 가려고 한참 하다가 그 바로 건너편에 이발사가 창문으로 다 봤다는 거지. 그 거리가 한 6, 7m밖에 안 되는데 바로 앞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가 구토를 하고 피를 흘리고 일어섰다가 또 주저앉고 일어섰다 주저앉고 이랬는데 아침에 보니까 없더라. 그 시위 과정이 아니고 시위 진압하는 척에서 진압 과정에서 공격을 당한 게 맞아요. 시민이 시민끼리 공격할 일이 없지.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부마위원회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고 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그런 우리나라에서 자행된 이런 아주 치밀하고 체계적인 국가폭력이 어떻게 지금 전수가 되고 확대 재생산되고 그것이 지금 일선에서 어떻게 재사용되면서 그 국민의 맑은 정신을 어떻게 지금 타락 훼손시키고 있는지 그게 아직 내가 뭐 99%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래가 무슨 정리가 되냐. 과거서 정리 하나도 안 된다. 지금도 그 장면을 떠올리면 40년이 지났지만은 그 트라우마에 잠을 못 잡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은폐됐다. 지금까지 은폐되어 왔다는 데 대해서 다행히 이런 자료라도 있어서 내가 알았다는 부분에서는 안도를 하지만은 반드시 이거는 특히 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 부분은 밝혀져야 된다. 만일에 이번 정부에서 못 밝히면 이거 영원히 묻힐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10살 때부터 기타를 쳤거든요.
그 당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저는 그 현실을 너무나 암울하게 느끼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도 배짱이 노름이라 그러나 그냥 연주를 안 하기도 했죠. 상당히 그 죄스러운 마음이랄까, 그 고생하고 있는 우리 그 동지들에 대한 어떤 죄스러움, 이런 부분이 같이 믹스된 거죠. 민주항쟁이 마침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불꽃이 일어난 지 40년 만에 우리는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이라는 뜻깊은 결심을 이뤄냈습니다. 지난 9월 5일 고 유치준 씨가 부마민주항쟁의 첫 사망자로 공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고인의 한가, 지난 세월 유족이 겪었던 고통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먹구름 뒤에는 밝은 태양이 뜨시 행복을 찾아가는 하얀 빛